자, 봅시다. 약점 체크 9번째입니다. 1번. 다음 기억 디귿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모음이 사용되는 단어 그랬죠. 그러면 이제 간만에 다시 한번 또 나오긴 했는데, 자, 모음 체계도, 모음 사각도 한번 그려봅시다. 어떻게 그리려 했어? 두 줄을 넣고 나누면 되죠. 자, 여러분들 이게 뭘 의미하는 거죠? 개구도, 입이 벌어지는 거에 따라 다른 거죠. 그래서 반을 나눴을 때, 자, 기준이 되는 게 뭐였죠? 맨 밑에 크게 벌렸을 때 나는 소리가 아. 그 다음에 여기는 이, 으, 우야, 오야. 우야, 보세요. 우, 오. 어느 게 위에 있어? 우가 위에 있는 거죠. 자, 기억 잘해야 돼. 됐어, 안 됐어? 됐죠? 자, 그러면 앞에는 무슨 모음? 전설 모음. 뒤에는 후설 모음. 이렇게 얘기했죠. 자, 전설 모음은 뭐 하는 거고? 더하면 되는 거고, 후설 모음은 뒤집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를 뒤집으니까 뭐가 되고요? 오를 뒤집으니까 오. 자, 그리고 이와 오를 더하니까 위, 이, 오, 왜, 에가 되는 거죠. 그러면 자, 여기는 뭐가 되는 겁니까? 개구가 어떻게 돼요? 이 되니까 개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점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무슨 모음? 폐모음. 여기는 개모음이 되는 거죠. 또 혀의 위치에 따라서 이 할 때 폐모음은 무슨 모음이 되고요? 고설모음이 되고 여기는 저설모음이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입술의 모양에 따라서 네 가지는 무슨 모음이 되고요? 원순 모음이 되고 나머지는 평순 모음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했을 때 혀가 오므라지지 않고 펼쳐지는 거니까 무슨 모음입니까? 일단은 오므라지지 않고 뭐 하는 거? 보세요. 기억은 발음을 할 때 혀가 오므라지지 않고 펼쳐지는 거. 혀가 오그라지지 않고 펼쳐지는 건 무슨 모음? 보세요. 이 할 때 오그라지는 건 이렇게 뭐가 되는 거고 후설이고 펼쳐지는 건 이 하면은 무슨 모음? 전설 모음. 이 위, 왜가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두 번째, 발음을 할 때 입술이 둥그렇게 오므라지는 건 뭐가 되는 겁니까? 원순 모음. 됐죠? 그러니까 오, 왜, 우, 위 정도가 되겠죠. 발음을 할 때 입을 조금 열고 혀의 위치가 입 천정에 가까운 건 뭐가 되는 겁니까? 고설 모음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면 이, 위, 우, 위, 우가 되겠죠. 자, 이 모두를 갖고 있는 건 몇 번이 되는 겁니까? 모두가 되는 게 뭐예요? 위가 되겠죠. 위. 그럼 위가 들어간 건 뭐가 있습니까? 귀걸이 하나가 있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2번 다음 중 지배접사를 포함하고 있는 단어 그랬습니다. 여러분, 접사에는 무엇과 무엇이 있다? 접두사와 접미사라는 게 있죠. 접두사는 뭐 한다? 품사를 바꿀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접두사는 항상 무슨 접사다? 한정 접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접미사 중에는 무슨 접사도 있고 품사를 바꿀 수 없는 한정 접사도 있지만 무슨 접사도 있다? 품사를 바꿔버리는 무슨 접사? 지배 접사라는 게 있다 그랬죠. 자, 그러면 여기서 뭘 찾아라? 지배 접사를 찾아라 그랬습니다.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그러면 군것질은 뭐가 되는 거죠? 군 플러스 것 플러스 질이 되니까 뭐가 있습니까? 접두사가 있는 거죠. 분명히 지배접사가 되면 접미사 중에서만 찾아야 되니까 군것질은 안 되는 거고요. 뒤섞다는 뭐가 되는 겁니까? 섞었죠. 근데 어떻게 섞었습니까? 뒤집어서 섞은 거죠. 그러니까 얘도 뭐가 되는 겁니까? 접두사가 온 겁니다. 마개는요? 단일어가 되는 겁니다. 마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다음에 정답다가 정답이 되는 거죠. 정답다는 뭐가 되는 겁니까? 정 플러스 답이 오는 거죠. 그래서 정답다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를
정의라는 명사에다 정답 따가 되면 뭐가 되는 거죠? 형용사가 돼버리는 거죠. 품사가 바뀌어 있습니다. 3번 다음 중 조사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 원시시대부터 인간이 끊임없이 발전을 거듭해 온 것은 사실이다 그랬습니다. 무슨 절입니까? 조사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 여러분 인간이는 잘 썼어요 안 썼어요? 자 오늘 비도 오고 뇌에 비 맞았어요? 축축해? 그 마개가 단위로 이렇게 파생 아니에요? 뭐가? 파생한테 단위로로 쓰이는 거지. 자 다시 3번 다시 원시시대부터 인간이 끊임없이 발전을 거듭해온 것이 사실이다. 인간이 잘 썼어요 안 썼어요? 썼죠. 두 번째 아직도 그의 생생한 목소리가 나의 기천을 울린다. 왜? 울린다가 뭐죠? 동사죠. 무슨 동사? 타동사죠. 종을 울린다. 배를 울린다. 반드시 뭘 필요해요?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틀리는 거야. 보세요. 틀렸어요가 아니라 귀천에 울리는 게 아니고 귀천을 울려야 되는 거 맞아요? 틀려. 울린다가 타동사이기 때문에 2번 맞는 겁니다. 3번 회원 각자가 현재 자기 상황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맞아요? 틀려요? 각자가 맞죠? 형더러 안 보는 책들을 집에 보내라고 해라. 이때는 더러는 뭐가 되는 거죠? 행동이 미치는 대상을 나타낼 때 쓰는 겁니다. 그럼 뭐가? 행동이 일으키는 대상에게 쓸 때는 뭘 쓰는 겁니까? 에게를 사용하죠. 그래서 형에게 안 보는 책들은 집에 보내라고 해라가 맞는 겁니다. 4번 다음 밑줄친 부사어 중에서 종류가 다른 것은 그랬습니다. 자 부사어에는 무슨 부사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성분부사라는 게 있고요. 또 무슨 부사? 문장부사라는 게 있죠. 성분부사는 부사가 뭐를 수식하는 거죠? 형용사나 동사 또는 부사를 수식하는 건데 성분부사는 부사 자체가 문장 전부를 수식해 주는 거죠. 그러면 부사의 종류가 다르다라는 것은 분명히 부사의 종류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가 정답이라는 얘기입니다. 1번 오늘 안에 저 산을 넘어야 하니 어서 떠납시다. 어서가 꾸며주는 게 뭡니까 여러분? 떠나다라는 뭐를? 성분을 꾸며주는 거예요? 문장을 꾸며주는 거예요? 성분을 꾸며주니까 성분부사입니다. 두 번째, 설마 내가 그럴 줄을 몰랐다. 설마가 꾸며주는 건 네가 그럴 줄 몰랐어 라는 문장 수식이죠. 그러면 3번과 4번 중에서만 알면 되네요. 3번, 모름지기는 젊은이는 커다란 포부를 가져야 된다. 자, 모름지기가 수식하는 건요. 젊은이는 커다란 포부를 가져야 한다라는 거고 만일은 내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네가 이런 식으로 하면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는 거죠. 그걸 수식하는 게 뭡니까? 만약에 이런 뜻이니까 정답은 1번. 2, 3, 4번은 무슨 부사고요? 문장부사고 1번만 성분부사가 되는 겁니다. 5번. 다음 밑줄친 부분의 피동 표현이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피동은 피동 전미사 뭐에 의해서? 이히리기가 있고요. 통사적 피동인 뭐가 있습니까? 어지다, 개되다 두 개가 있는 거죠. 또 사동에는요. 전미사 뭐에 의해서? 이히리기에다가 뭐가 있다? 구, 추가 더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통사적 사동은요. 개, 하다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미사 이히리기는 똑같기 때문에 어떻게 따져야 된다? 문장을 보고 당하는 건지 아니면 시키는 건지를 따져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피동에서는 뭐가 될 수 없다? 두 가지 피동을 동시에 쓸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중 피동은 틀리다. 자, 1번. 우리는 죽을 운명에 놓여 있다. 이건 뭐가 되는 겁니까? 피동 맞아요? 틀려요? 맞죠?
뭡니까? 노타에다가 이 플러스 뭐? 어디단가요, 그게? 어디다가 붙은 건가요, 여러분들? 놓여 있다니까. 어디다가 맞아요? 아니에요. 어디다 아닙니다. 두 번째, 대포알이 흙먼지를 말아 올렸다. 올리었다죠. 리가 들어갔죠. 사동이에요, 피동이에요? 당한 겁니까? 대포알이 이게 올린 거니까 뭐 한 겁니까? 한행이죠. 그러니까 2번은 뭐가 되는 겁니까? 사동이 되는 겁니다. 3번, 나는 이 방송도 믿어지지 않는다. 어지다니까 뭐가 되는 겁니까? 피동이죠. 3번, 거리의 사람들이 그림자가 끈기였다죠. 그러니까 이것도 뭐가 되는 겁니까? 피동이 되는 겁니다. 정답은 2번이네요. 6번째, 다음 밑줄 친 호칭어의 사용이 잘못된 것은 1번부터 볼까요? 우리 친정아버님이 오셨어요. 부인의 아버지가. 맞아요, 틀려요? 왜 틀려요? 우리 친정아버님이, 아버님은 뭐가 되는 겁니까? 보통 시아버지나 장인어른을 부리는 호칭어죠. 맞아요, 맞아요? 아니면 돌아가신 자신의 아버지에 대한 지칭어로 쓰이는 거죠. 시아버지나 누구도 장인 어르신에게 쓰이거나 아니면 자신이 있을 때는 자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쓰는 겁니다. 자신이 있을 때는.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러면 자신의 아버지가 살아있으면 뭐라고 돼야 돼요? 아버님이 아니라 아버지라고 불러야 됩니다. 그래서 친정 아버지가 오셨어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고요. 여보, 아버님께서 시댁에 부를 때는 아버님 맞습니다. 아가 인사드려라. 너희 아가 맞죠? 며느라가 이럴 때. 형님, 아주버님 맞고요. 남편의 형에겐 아주버님입니다. 7번, 다음 보기 문장에 대한 설명으로 바른 것은? 기억 볼까요? 나는 그 책을 아버지께 드렸다. 기억을 보니까 기억은 조사 깨와 특서의 들이다를 통해 주체 높임을 실현한다. 맞죠? 여러분, 주체 높임이란 건 서술의 주체와 관련된 거죠. 드렸죠. 주다 대신에 드렸다니까 서술의 주체가 나보다 높은 사람이겠죠, 분명히. 주체 높임법 실현하는 방법은 뭡니까? 조사 이가 대신에 뭐를 쓰는 거죠? 깨서를 사용하기도 하고, 또 전미사 님을 사용하기도 하고, 또 뭐가 있습니까? 서너말음이 뭐를 사용한다? 의시를 사용하기도 하고, 또는 특수어의를 사용하는 거죠. 주체 높임이란 것은 뭐에서의 주체를? 서술의 주체를 높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드렸다는 서술어가 높아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분명히 뭐 한 겁니까? 깨와 또는 특수어의 들이다 맞죠. 2번, 할아버지께서는 귀가 밝으셨습니다. 니은은 서나말 어미 시를 통해 귀를 높임으로써 주체인 할아버지를 간접적으로 높이고 있다. 맞아요, 틀려요? 왜요? 밝으시다. 기체 높임이에요? 뭐야? 밝다 대신에 뭐를 높인 겁니까? 여러분, 주체 높임에서 직접 높임이라는 게 있고 간접 높임이라는 게 있죠. 직접 높임은 뭐에 의해서? 계시다. 간접 높임은 있으시다죠.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자, 그러면 2번 다시 볼까요? 할아버지께서는 귀가 밝으십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맞아요, 맞아요. 1번 같은 경우는 깨가 아니라 깨서를 써야 되는데 깨를 써서 틀린 거죠. 아유, 씨. 잠시만요. 이건 뭔 설명하는 거야? 다시. 7번.
기역은 조사께와 특수어의 들이다를 통해 주체 높임이 아니라 들이다는 뭡니까? 주다 대신에 들이다를 한 건 객체 높임이 되는 거죠. 뭔 소리를 한 거야? 비가 오니까 같이 미쳐가요, 지금. 자, 다시 제가 설명을 잘못했습니다. 기역은 조사께와 특수어의 들이다를 통해서 뭘 한 거죠? 객체 높임을 한 겁니다. 들인 거는 맞죠, 어쨌든. 왜냐면 나는 그 책을 아버지께 드렸죠. 주는 행위가 내가 아니죠. 주체가 내가 되는 거죠. 아버지보다 낫잖아요. 그러니까 주체가 아니라 객체가 되는 거고요. 2번. 서너말 어미 시를 통해 귀를 높인 거 맞아요, 틀려요? 간접 높임이니까 있으시다를 하는 거 맞죠? 그러니까 정답은 2번이죠. 할아버지죠. 할아버지의 귀니까 정답 2번이 되는 거고요. 3번. 저는 그것을 선생님께 여쭈어 보았습니다. 디귿은 저라는 낮춤말과 종결어미 씁니다를 사용하여 객체인 선생님을 높이고 있다. 여러분은 낮춤말 저하고 종결어미 씁니다를 통해서 누구를 높이고 있습니까? 청자를 높이고 있는 무슨 높임법? 상대 높임법이 되는 거죠. 동생은 할머니를 모시고 집으로 왔어요. 리을은 특수어의 모시다를 사용하여 청자인 할머니를 높이고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보세요. 특수어의 모시다를 사용한 건 맞아요. 청자인가요? 객체인가요? 객체인 할머니를 높이고 있는 객체 높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고요. 1번은 잘못 설명한 겁니다. 아까. 왜냐면 내가 주체가 높은 사람이 아니죠. 큰일 날 뻔했어. 주체 서술의 주체만 막 강조하다 보니까. 8번. 다음 글을 고쳤을 때 가장 유의해야 할 점은 그랬습니다. 자, 답지부터 먼저 좀 볼까요? 수식 범위의 모호함 미조치고요. 사실과 의견을 분명하게 구별 미조치고 사실과 의견 구별 미조치고요. 문장과 문장의 연결 미조치고요. 단어의 통일성 해치는 문장 미조치고요. 자, 한번 가봅시다. 가장 유의해야 될 점. 참호전에서는 참호전 통으로 미치고요. 중요한 것이 5가지가 있다. 그럼 이제부터 무슨 얘기를 해야 됩니까? 참호전에 대한 5가지를 얘기해야 됩니다. 뗄나무, 식량, 담배, 양초, 그리고 적이다. 자라고자 전선의 겨울에는 앞에서 말한 것들이 나열한 순서대로 중요했고 적은 맨 마지막 것으로 별로 대단한 것은 아니었다. 밤에는 언제나 기습을 받으리라고 생각이 되었지만 그 밖의 시간에는 누구나 적에 관해서 생각도 해보지 않았다. 적은 때때로 여기저기 뛰어다니는 것이 보이는 먼 곳에서 있는 새까만 벌레 같은 것에 지나지 않았다. 양군이 정말 몰두하고 있는 것은 몸을 따뜻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따뜻한 침대에 드러누워 맛있는 과자를 먹으며 소설을 읽는 것을 꿈꾸지. 여러분 지금 참호전 얘기하다가 갑자기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따뜻한 침대에 눕고 싶다 이 얘기, 그리고 맛있게 먹는 음식 얘기죠. 그러니까 뭐가 내용이 전혀 불일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처음 내용과 마지막 내용 중에서 5가지 뗄나무, 식량, 담배, 양초, 적 이것 말고 딴 얘기를 하는 건 뭐가 돼야 됩니까? 생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된다?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9번. 다음 시의 기억과 유사한 발상 시인의 생각입니다. 담긴 표현은 봉준이가 운다. 무식하게 일자 무식하게 한 번만 알았던들 부드럽게 우는 법을 알았던들 왕뒤 큰왕이 있고 큰왕의 채찍 마패 없이 거듭 국경을 넘는 저 보마의 겨울 안개 아래에 그랬습니다. 이 보마가 뭡니까? 보마의 겨울 안개죠. 그럼 보마의 이동을 겨울 안개가 흐르는 모습에 뭐하고 있는 겁니까?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비유법이 사용된 거죠. 자, 그러면 하나씩 볼까요? 조국을 언제 떠났뇨? 파추의 꿈은 가련하다. 때 묻은 빨래 조각이 한 문덩이 공중으로 말아 떨어진다. 그것은 흰 비둘기 떼다. 그럼 1번은 뭐에 해당하는 겁니까? 보세요. 조국은 언제 떠났뇨? 파초의 꿈은 가련하다. 파초라는 식물이 마치 뭐처럼 꿈을 꾸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죠. 의인법에 가까운 거죠. 이거는. 2번. 때 묻은 빨래 조각이 한 뭉탱이 공중으로 알아 떨어진다. 그것은 흰 비둘기의 떼다 그랬죠.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럼 빨래 조각을 뭘로? 비둘기 떼로 비유하고 있는 거죠. 정답은 2번이 되고요. 3번.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쉬워진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그랬습니다. 이건 뭡니까? 그냥 사실적인 것을 평이하게 서술한 거고요. 4번 바람이여 풀서풀 가든 그리고 때로는 저기 북녘의 검은 산맥을 넘나들던 그 무용한 것이여 그랬습니다. 이건 뭐죠? 무생물을 생물인 것처럼 화류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요. 10번 문제. 다음 글에 나타난 지은이의 감정과 거리가 먼 것 그랬습니다. 관동별곡, 초조, 걱정, 추모, 개탄 중에 이화는 벌써 지고 접동새 슬피 올제 낙산 동반으로 의상대에 올라앉아. 여러분 이거 가기 전에 관동별곡이 있죠. 가사죠. 무슨 가사입니까? 기행가사입니다. 그런데 가끔씩 관동별곡을 공부하는 걸 보면 되게 흥미롭더라고요. 관동별곡에서 주요 포인트가 뭡니까? 바로 이렇다니까. 자, 기행가사니까 기행문의 3요소가 뭐예요? 어디 가서 뭘 보고 뭘 느꼈냐를 물어보는 여정, 견문, 감상에 해당하는 거죠. 여정, 견문, 감상입니다. 그럼 시험도 이 위주로 공부하면 되는데 그 긴 거를 다 공부하면서 모르겠어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디에 갔다라면 거기서 본 것, 그 다음에 느낀 이것만 체크해서 이렇게 정리하면 관동별곡이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그러면 여기는 어디 갔어요, 지금? 의상대에 갔어요. 의상대에 갔어요. 그 다음에 일출을 보리라. 그래서 의상대에서 뭘 보겠대요, 지금? 일출, 해가 뜨는 모습을 보겠다라는 겁니다. 밤중에 일어나 앉아 상운이 짚히는 등, 상서로운 구름이 잡히는 등, 융룡이 밭에는 등. 보세요. 지금 분명 어디 갔어요? 의상대에 가서 뭘 보겠다 그랬습니까? 일출을 보겠다 그랬죠. 지금 일출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이 뭐예요? 상서로운 구름이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해요. 일출이 뜰 때 해가 뜨죠. 원래 구름 무슨 색? 흰색. 근데 상서로운 구름이니까 해가 뜨기 전에 구름이 무슨 색? 붉은색. 융룡이 밭에는 듯 이거잖아요, 이거. 파도가 울렁울렁 하는데 해가 이렇게 뜰 때 보면 이 구름색이 무슨 색으로 보여요? 그래, 붉은색으로 보이잖아요. 그 비유적으로 융룡이 받치는 듯 그런 거 해를 일출 본다 그래서 거기서 느끼는 일출과 관련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뭐의 모양으로 본 거예요, 지금? 파도의 모양을. 용이 이렇게 해를 쫙 받치니까 구름이 빨간색에서 어우 상서롭다라고 지금 표현하는 거잖아요. 바다를 떠날 때는 누가 바다를 떠날 때예요? 뭘 보기로 했으니까 해가 바다를 떠날 때는 뭐 하더니 만국 온 세상이 일이더니 천중이 튀더니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 천중이니까 하늘 가운데 튀더니 호발을 해리로다. 소의 털까지도 보이게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잘 보세요. 이거를 만약에 비유적으로 본다라면 해는 누구다? 임금으로 본다라면 여러분들 임금이 뭘 비추는 겁니까? 온 세상에 소의 털 하나까지 다 비출 정도니까 임금의 무엇을? 선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임금의 선정을 온 세상에 비춰라 이런 뜻이에요.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됐죠? 그런데 아마도 널구름 근처에 머물러라. 지나가는 구름이 근처에 머물렀다. 여러분들 구름이 이렇게 멈추면 어때요? 해가 비추는 게 차단되죠. 그럼 지나가는 구름 이건 누굴까요? 간신들이 되겠죠. 사람으로 보면. 시선은 어디 가고 해타만 남았느냐. 천지간 장한기별 자세히도 적었구나. 그럼 초조 있어요 없어요? 자, 시선이 누구냐면 여러분 우리 문학사에서는요 외국인 작가가 나오질 않습니다. 근데 두 사람은 나옵니다. 누구? 이태백과 누구? 두보. 그래서 중국에서 시선은 태백. 그래서 우리는 이태백이라는 단어를 잘 안 줍니다. 뭐라고 하죠? 이백이라는 말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시성은 누가 되는 겁니까? 두보. 그래서 여러분 학교 다닐 때도 두보시를 꼭 배웠습니다. 강춘부터 시작해서. 이게 왜 시선입니까? 이태백 같은 사람은. 1년 365일 중에 366일을 술 먹었다 그러죠.
계속 술 먹는 거예요. 여러분 그 노래 알아요? 달아가라 밝은 달아 이태백이. 그때 이태백이요. 이태백은 굉장히 시를 술 먹고 약간 풍류적으로 지었고, 두보는 시를 전쟁에 직접 참여하고 그 시대에 맞는 시를 적어서 시의 성스러운 존재고, 시를 지은 신선이란 뜻이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태백이 죽을 때도 뭐해서 뱃놀이 하다가 달을 보면서, 술 먹고 달을 보면서 달을 너무 예쁘다, 내가 저 달을 품으리라 하면서 퐁당 빠져 죽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태백이 놀던 달이 그렇게 나온 거야. 돼요 안 돼요? 미친놈이죠. 근데 잘 봐봐요. 왜? 아니 이렇게 미친놈이라는 사람 처음 봤어요. 아니 미치니까 왜 죽을 짓을 해? 곱게 술을 먹지. 자, 다시 보면, 자 이렇게 봤을 때 보세요. 시선은 어디 가고, 시선이 누굽니까? 이태백은 어디 가고 뭐만 남았어? 해타만 남았느냐? 천지간의 장안기별, 이렇게 멋있는 걸 자세히도 잘 적었네. 누가? 이태백이 적은 시에는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태백을 뭐 하는 겁니까? 대박, 그 새끼 역시 대박,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초조한 거 있어요 없어요? 초조한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난 보이는 것 같은데? 없어요 진짜? 자 보세요. 밤중에 일어나 앉아. 찾아봐 빨리. 밤중에 일어나 앉아. 이게 뭐예요? 일출을 보리라 다음에 밤중에 일어나 앉아 이랬죠. 여러분들 일출을 바라보리라 밤중만 일어하니 이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출을 보는데 언제 일어났어요? 밤에 일어나서 아직 일출 뜨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일출 언제 일출 뜰 거야 하면서 미리 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초조한 느낌이에요 이게. 자, 두 번째 걱정은 어디 있어요? 구름이 머무는 거죠. 널구름 근처에 머물세라. 그러면 추모는 어디 있어요? 해타만 남았느냐? 이태백. 개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공무원 시험이 수능과 좀 달린 웃긴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이런 치사한 걸 낸다는 얘기죠. 자, 11번. 다 틀렸나봐 지금 분위기가. 이렇게 웃는 거를 우리는 실수라 그러죠. 자, 11번. 다음 글의 내용과 부합하는 것은 그랬습니다. 한번 봅시다. 자기의 끊임없이 성찰동을 하면 지시고요. 성찰에 눈길을 던지는 것, 자신을 정신적 무의와 혐오할 만한 둔감 속에서 방치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 미추치고요. 노력할 것이 필요하다. 그러면 여기까지 보니까 뭐 하자는 얘기입니까? 성찰을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리하여 너는 지금 어떤 일의 와중에 있으며 그 의미는 무엇이며 또 그러한 내가 현재에게 지불해야 할 것은 어떤 것들인가에 대해 항상 눈 떠 있어야 한다. 일체의 무의미한 것 혹은 우리 삶이 궁극은 허무할 뿐이라는 성급한 결론들의 비논리성에 유의하라. 그래서 뭐하라? 성찰과 뭐하란 얘기입니까? 노력하란 얘기입니다. 근거 없는 나힐리즘은 조악한 감상주의 이상 아무것도 아니다. 저급한 쾌락주의, 젊음의 일회성에 대한 지나친 강조 따위 일상적인 삶의 과정을 경멸하도록 가리키거나 그것을 위한 성의와 노력을 포기하도록 권하는 모든 견해에 반역하라. 그것들은 대개 피상적 체험이나 주관적인 인식만으로도 사물의 핵심에 도달할 수 있다는 지난날의 너의 믿음처럼 자기류의 사변을 학문적으로 진술한 것에 불과할 것이므로 또 너는 무엇이건 지나간 것은 모두 가치 있고 아름답게 만드는 기억의 과장을 경계하라. 지난 날들이 감미로운 방랑으로 되살아나 너를 충동하게 하는 것은 내 삶을 떠돌이 비참에 맡기는 것과 같다. 그래서 결국 뭐하란 얘기입니까? 한눈 팔지 말고 끊임없이 자기를 뭐하라? 성찰하고 뭐하라? 그러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얘기죠. 돼요 안 돼요? 됐습니다. 1번. 산촌에 눈이 오니 돌길이 묻혔다. 시비를 열지 마라. 날차지리가 있으라. 이거는 뭐가 되는 겁니까? 산촌에 묻혀서 뭐 하지 않겠다? 다른 사람과 교류하지 않을 만큼 아름답게 지내겠다 이거죠. 밤중에 일편명월이 귀 누우보신 거 자연친화입니다.
2번요. 집방석 내지 마라. 낙엽엔들 못 앉겠냐. 솔불 내지 켜지 마라. 어제 진 달이 돌아온다. 아이야 박주상체일 망정 없다 말고 내어라. 소박한 음식을 먹으면서 뭐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자연 속을 자연을 즐기겠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자, 대초 붉은 볼에 밤은 어이 들으며 벼뱅 그리에 개는 어이 나리는 거 술 익자 채장수 돌아가니 아니 먹고 어이하리. 그러니까 뭡니까? 가을에 풍요 속에서 뭐가 된 거죠? 지금 술을 담갔으니 먹고 놀겠다. 풍류 흥취에 대한 이야기고요. 수양산, 자 이거는 중의적 표현입니다. 수양산은 첫 번째 어디의 산? 중국산입니다. 명칭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수양대군이기도 합니다. 단종과 관련해서 이야기할 땐 수양대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수양산 바라보며 이제를 하느노라. 이제 동그라미 치시고요. 이제는 원래 백이와 누굽니까? 숙제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이제입니다. 성을 따오면 안 돼요. 그럼 닭고기 됩니다. 백숙이에요. 안 돼, 안 돼. 이제가 나오면 뭘 상징한다? 충절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신하의 나라가 임금의 나라를 치니까 뭐가 됩니까? 수양산에 들어가서 뭐만 먹다가 고사리만 먹었다가 죽었다는 사람이죠. 그래서 충절을 상징하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수양산 바라보면 이제를 원망한대요. 왜 이런 충절인 사람을 줄여 죽은들 채미하지 않았느냐? 아이 굶어 죽었는데 너 거기서 풀 먹지 않았니? 고사리 먹지 않았냐? 이거예요. 수양산에 들어가서 그게 왜? 비록이 그게 뭐지만 푸세의 것인데 그거 누구 땅에서 났냐? 이거죠. 그러니까 너 고사리만 먹고 죽었지만 이게 사람을 욕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누구 땅에 나는 거야? 네가 싫어하는 그 신하의 나라 임금이 누구? 임금의 나라를 쳐서 없앤 그 땅에서 난 거 아니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뭐 하지 않겠다. 그런 것까지도 먹지 않겠다라는 충절 하나만을 강조하고 있는 거니까 정답은 4번입니다. 성찰하고 한눈 팔지 않고 뭐 하겠다? 한 임금만 모시겠다. 이거죠. 단종만 모시겠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조금 꼬아버리면 이것도 환장하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12번. 다음 글의 중심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예를 덧붙이고자 할 때 가장 적절한 겁니다. 우리 문학에 불만을 품고 문학을 시작하는 젊은이에게 외국 문학은 빛나는 희망을 줄 수도 있다. 올라리요? 무슨 문학일까요? 한번 볼까요? 그럼 여기까지만 보면 뭐가 될까요? 외국 문학에 대한 거죠, 지금. 더 볼까요? 그는 내심이 지닌 요구를 상당히 만족시켜주는 내용을 지닌 동시에 우리말로 훌륭한 작품을 쓰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모범을 외국 문학에서 상당히 얻어볼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세모 돌리고요. 핵심은 뒤쪽으로 가셔야 되죠. 결국 그는 아마도 30세를 고비로 하여 외국 문학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한계를 알아차리게 되리라. 그럼 외국 문학은 한계가 있다 이겁니다. 다시 넘어가셔서 그는 당황하고 고민하다가 한국의 문화 전통을 의식하게 되고 전통과 외래사주의 상호작용을 살펴가면서 작품을 쓰게 될 것이다. 즉 결론적으로 그는 점차 비평의식을 간직하게 되고 전통의 변화와 외래사주의 조정을 꾀함으로써 분열되었던 문학적 인격을 다시 통일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지금까지 글의 요지는 뭐가 되는 겁니까? 문학을 시작할 때는 뭐해? 외국 문학에 뭐하나? 기울어져서 뭐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뭐가 되는 겁니까? 한국 전통 의식을 바탕으로 무엇을 해야 된다? 외국의 문학을 수용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럼 뭐가 나와야 됩니까? 외국 문학을 배척하자는 얘기가 아니죠. 분명한 거는. 그럼 우리나라 문학을 하되 뭘 해야 된다? 외국 문학도 수용하는 걸 찾으란 얘기죠. 1번은 전부 외국, 2번은 우리 것만, 3번은 뭐 우리 이념 극복이니까 얘도 안 되고요. 4번 이오네스코의 희곡 수업을 보면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프랑스어 동그라미 쳐볼까요?
프랑스어로 나의 조국은 프랑스이다를 이탈리아어로 번역하면 나의 조국은 이탈리아가 된다고 강의한 거죠. 분명 자기 것을 지키면서 외국 걸 수용하고 있는 겁니다. 정답은 4번이 되네요. 13번 다음 글의 요지로 알맞은 것은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이러한 규칙이나 법칙이 천문학 또는 또 다른 몇 경우에만 뚜렷하였다. 그러나 문명이 발달함에 따라서 특히 지난 300년 동안에 점점 더 많은 규칙과 법칙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법칙이 성공은 19세기 초에 라플라스로 하여금 과학적 결정론을 제안하도록 하였다. 즉 그는 어떤 시각에 우주의 상태가 주어진다면 우주의 미래를 정확하게 결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오늘날 우리는 라플라스가 제안했던 결정론이 적어도 그가 의도했던 식으로 이루어질 수 없음을 알고 있다. 양자학의 불확정성 원리는 쌍을 이루는 어떤 양을 둘 다 완벽하게는 예언할 수 없음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면 13번 보면은 전체 문맥 속에서 드러난 궁극적인 진술은 뭡니까? 어디에 있죠? 즉 다음에 나온 거죠. 뭐 할 수 없다? 그는 어떤 시각에서 우주 상태가 주어진다면 우주 미래를 뭐 할 수 없다? 정확히 결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랬죠. 그럼 정답 몇 번이 됩니까? 과학적 결정론은 뭐가 됐다? 불확정성 원리에 의해서 뭐가 됐다? 무너졌다라는 겁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양자 역학에 대한 불확정성에 대한 내용이죠. 14번 다음 글에 밑줄친 반문명론자와 문명론자의 내용을 바르게 잡은 것. 자, 많은 동양의 문화적 업적을 지켜보면 문화나 문명의 성취는 소수 지배 계급의 착취에 생겨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런데 반문명론자와 문명론자들은 서로 폭력적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반문명론자들은 동그라미 치시고요. 문명론자들에 의해 사회제도나 문명 자체의 폭력적이라고 주장하면서 특히 도덕적 폭력이 그들의 지배를 위해 사용한다고 비난했다. 이 반문명론자들은 법과 질서보다는 무엇? 밑줄, 개인의 자유의 중요성, 밑줄 두고요. 자연의 소박함과 같은 단순함, 밑줄 치고요. 또 자유보다는 평등, 밑줄 치고요. 개인의 자유보다는 대중의 참여, 밑줄. 건강한 노동 밑줄, 가치 있는 것이라고 본다. 반면 문명론자들은 반문명론자들을 테러리스트라고 비난하며 단순함보다는 세련된 밑줄, 법과 질서 밑줄. 그러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문명론자와 반문명론자는 반대죠. 제가 밑줄 치라고 한 이유는 밑줄만 가지고도 추론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만 알고. 됐어요? 안 됐어요? 정답은 쉽죠 그러면은. 자, 반문명론자들은 뭘 강조하는 겁니까? 자연의 소박함과 단순함을 추구하고 평등과 대중 참여에 관심이 있다라면 문명론자들은요 세련됨이 추구되고 법과 질서를 중요시하니까 정답은 몇 번이 되는 겁니까? 4번이 되겠습니다. 저 4번이 되는 거죠. 15번 다음 중 예문에서 행해지는 추리의 타당성을 강화시키는 것. 자, 고고학 박사가 고구려 무덤 속에서 단단히 봉해진 하나의 꾸러미를 발견했다. 그 속에는 많은 씨앗이 들어있었는데 그것들은 모두 비슷해 보였다. 고고학 박사는 그중 60개의 씨를 밭에 뿌렸는데 10개가 싹이 돋았다. 그것들은 오늘날의 보리와 비슷하게 자라났다. 그러나 키는 절반밖에 안 된다. 고고학 박사는 모든 씨앗은 고대의 보리의 씨앗이며 고대의 보리는 그 크기가 오늘날 보리의 절반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고 추리했죠. 그럼 이거 무슨 추리입니까? 귀납적 일반화죠.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타당성을 강화시키는 가정입니다. 강화시키는 거죠. 1번 작업 도중 씨앗 꾸러미는 강한 방사능에 노출되었으니까 이거는 자라면 안 되는 거죠. 오히려 약화시키는 거고요. 2번 1000개의 씨앗을 심었는데도 10개만 했으니까 이것도 오히려 약화시키는 거죠. 3번 심어진 씨앗 모두 꾸러미의 윗부분에서 꺼낸 것이다. 이것도 뭐가 되는 겁니까? 약화가 될 수 있는데 4번 심어진 씨앗은 다양한 온도, 습도, 토양, 온도 조건에서 자라났다. 그러니까 이거 뭐가 되는가? 고대 보리가 뭐가 된 겁니까?
자라났다라는 걸 뒷받침하는 거니까 정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16번 다음 밑줄진 단어의 사용이 올바른 것. 상한 것을 먹어서인지 밤새도록 토사광란이 먹지 않았다. 토사광란이 먹지 않았다. 맞는 겁니다, 이거. 2번 저런 은큼한 녀석 눈빛 좀 봐. 이거 왜 틀려요? 그렇죠. 엉큼한 놈이죠. 은큼이 아닙니다. 같은 문제를 울고 먹고 있다가 아니고요. 우려 먹고 있는 거죠. 아버지 3호제를 지내니 3호제 없습니다. 3우제입니다. 17번 다음 중 띄어쓰기가 올바른 것 그랬네요. 그 일을 처리하는데 얼마나 걸릴까? 처리하는데 얼마나 걸릴까? 동그라미 쳐. 대가 뭐일 때는요? 것의 의미를 가질 때는 뭘 해야 됩니까? 띄어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처리하는 띄고 대 이렇게 돼야 되는 거고요. 이번 책을 3권 샀는데 그중 한 권이 파본이다 할 때는요. 그 중은 뭐가 되는 겁니까? 원래가 붙여 써야 되는 거죠. 심화가 죽을 듯 하는데 약을 올려. 이때 뭐가 잘못됐죠? 하다가 뭡니까 여러분들? 죽을 듯 하는데 할 때 하다죠. 이건 보조용언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되어야 되는 거죠? 띄어 쓰셔야 됩니다. 끌 듯 뛰고 하는데 되고요. 그가 언제 돌아올지 모르겠다. 맞습니다. 지가 여러분들 지를 가로 바꿔서 말이 되면 뭐 리을지는 어미이므로 뭐 합니까? 붙여 써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정답은 4번이 되고요. 18번 다음 글을 본 후 답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4장 보니까 동양의 인명, 지명, 표기 1항, 2항, 3항, 4항이 나왔네요. 1번 중국의 수도 북경은 베이징 또는 북경이라고 표기할 수 있다. 맞죠? 맞아요? 안 맞아요? 맞잖아요. 왜 1항에는 뭐가 나왔어요? 북경은 어떻게 나왔어요? 여러분들 중국의 수도 북경은 베이징 또는 북경이라고 표기할 수 있는 건 뭐를 보고 알 수 있습니까? 사망이 아니라 뭐가 중국 및 일본의 지명 가운데 한국 한자음으로 읽는 관용이 있는 것은 이를 뭐한다? 허용한다. 2번 일본의 도시 뭐? 이거 뭐라고 읽어요? 경부. 여러분들 드라마 보면 이런 말 많이 써주셨잖아요. 교토 경도라고 표기할 수 있고요. 중국의 주석 이거 뭐? 스끈평 또는 시진핑이라고 표기했는 참 우리 우리식의 이름으로 하면 좀 이상하긴 한데 시진핑이라고 표기해야 된다. 맞아요? 틀려요? 자, 1항에 따라서 뭐만? 중국의 인명은 과거인과 현대인을 구분하여 과거인은 뭘로? 종전의 한자음대로만 표기하고 시진핑 어떻게 된 사람이에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에? 죽었어요? 살지 않았어요? 살아있는데? 지금 죽어 아닌가? 아, 등소평이라고 쓸 거를 잘못 썼다. 미안해, 이거 등소평으로 고쳐야 됩니다. 이 등소평, 시진핑이 살아야지. 미스테이크, 이거 등소평. 등소평이면 죽은 사람이니까 뭘로 하면 돼요? 우리식으로 하면 돼야 안 돼요? 과거에 있는 종전의 한자음대로만 표기하고죠. 그러니까 우리식의 발음이 안 된다는 걸 말하려고 했는데, 나 등소평과 시진핑을 헷갈렸나봐. 시진핑은 지금의 주석이죠. 살아있죠. 이건 답이 안 나옵니다. 잘못했어. 아니, 한 번이 적절하지 않은데. 자, 19번 갑시다. 요 문제는 살짝 체크해 두시고요. 19번 용어상박과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겁니다. 근데 이제 용어상박을 알아야 되지. 용어상박이 뭡니까 여러분들? 두 강자끼리 서로 싸운다는 얘기죠. 좀 많이 사용되는 말인데 백중지세가 뭐죠?
우열을 가리기 힘든 형세를 말하는 거고요. 군웅할고가 뭡니까? 그렇죠. 여러 영웅이 각지에서 자리 잡고 서로 세력을 다투는 거. 아마 게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런 단어를 좀 많이 봤을 거고요. 아비규환이 뭡니까? 여러 사람이 비참한 지경에 빠져서 울부짖는 상황을 아비규환이라 그러죠. 그럼 뭐 지옥과 같은 상황을 아비규환의 상황이라고 보통 얘기하고요. 일촉즉발은 뭡니까? 조금만 건드리면 팡 하고 폭발할 것 같이 위험한 상태. 일촉즉발이라 그러는 거니까 정답은 1번이 되고요. 근데 8번에 답 한 번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측근평이라고 쓰면 안 되잖아요. 안 되는데 이거 나는 내가 생각한 거는 이게 아니라 시진핑이 아니라 등소평을 쓰려고 했던 거라서 왜 3번을 이거 좀 만든 이유는 모르겠어. 그렇게 생각해도 맞긴 맞아요. 측근평이 아니라 시진핑이라고만 써야 되는 건 맞는데 원래 의도한 바는 이게 아니었는데 지금 보니까 시진핑이라고만 쓰는 것도 맞습니다. 이것도 답은 맞는데 원래 의도가 이게 아니었고 나는 이랑을 말해서 과거에 그거를 말하고 싶었는데 20번 다음 어법에 맞고 의미가 분명한 문장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울면서 떠나는 아들을 배웅했다. 울면서 동그라미 칠까요? 이럴 때는 울면서의 주체가 어머니가 울면서 떠나는 아들을 배웅한 건지 어머니가 울면서 떠나는 아들을 배웅한 건지 모호해지는 겁니다. 나는 교양은 중고등학교 시기 구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동시에 고등학교에서는 보통 교육의 완성이기도 하다. 얘는요.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된다? 완성이기도 하다가 아니라 완성기라고 생각한다 정도가 되겠죠. 3번 사람의 인격은 사람과 만남에서 형성되고 성숙되어 가는 것이다. 맞고요. 4번은요. 어려운 형편에서도 열심히 노력하는 그 학생을 볼 때 대견한 마음을 금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요.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없습니다. 금할 수 없다 이렇게 고치셔야 됩니다. 1번 맞죠? 우는 대상이 어머니가 우는 건지 아들이 우는 건지 모르는 거예요. 중의적으로.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되셨죠? 자, 책을 잠깐만 봅시다. 자, 탈행동적 피동부터 하는 거 맞죠? 탈행동적 피동. 책의 오류를 좀 찾아야 돼서 저도 좀 같이 보면서. 오늘 늦은 이유는? 어지러워. 어? 어지러워. 왜 어지러워? 지하철 타다가 지하철 타다가 어지러웠어요? 벤치에서 앉아있어. 벤치에서 앉아있었어? 누가 보면은 옛날 70년대 부모님들이 못 먹고 공부만 해서 그렇잖아요. 이틀에 2끼 먹으면서 구순 삼식. 그래서 갑자기 그러잖아요. 왜? 다 일하다가 코피 쭉 나서 막 이렇게 가면은 병원 가면은 빈혈입니다. 너무 많이 안 먹으셔서. 많이 먹어서 어지러운 거예요? 많이 안 먹어서 어지러운 거예요? 소화가 안 되는 건 많이 먹은 거 아닌가? 그러니까 참 늦는 이유도 많어. 스타벅스 가서 늦어야 되고 비 와서 늦고 어지러워서 늦고 다음에는 입덧 좀 더 확장해서. 자, 탈행동적 피동 별표 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보세요. 개 되다가 밑줄 치시고요. 개 되다가 밑줄 치시고요. 실제로 붙은 계속 밑줄입니다. 이거는 실제로 붙은 경우나 의미상 붙은 경우 괄호
동작의 주체를 구체적으로 상정하거나 의식하기 어려운 경우 괄호 여기까지 이것을 탈행동적 피동이라고 한다. 잘 보세요. 예문부터 한번 볼까요? 다행히 마음이 진정되었죠. 어떤 상황에서 마음이 진정되는지 또는 누가 왜 마음이 진정되었는지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어쩌다 제가 가게 되었습니다. 어쩌다가 어떤 상황에서 누가 나를 가게 했는지 알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또 날씨가 풀렸다. 날씨가 풀렸죠. 누구에 의해서 어떤 이유로 옷이 못에 찢겼다. 얘는 별표 치시기 바랍니다. 이 예문은 그대로 조금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옷이 못에 찢겼다니까 선생님 옷이 찢었잖아요. 옷이 언제 찢었어? 옷이 옷을 찢은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실수를 해서 찢었거나 누가 밀쳤는데 못에 걸려서 찢겼거나 이거지 못이 찢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도 탈행동적 피동입니다. 그녀는 슬픔에 쌓여있다. 어떤 상황이 도대체 슬픔에 쌓이게 했는지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됐어요? 안 됐어요? 자, 꼭 기억해. 잘못된 피동도 동그라미 치시고요. 오른쪽 날개 보시면 잘못된 피동이라고 되어 있죠. 동그라미 치시고요. 잘리우다 아니죠. 잘리다. 갈리우다 갈리다. 불리우다 불리다. 잘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 잠깐만. 비바람. 자, 얘는 탈행동적 피동이 될까요, 안 될까요? 비바람에 나무가 꺾였다니까 꺾인 거죠. 탈행동적 피동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죠. 나무가 꺾였죠. 뭐 때문에? 비바람 때문에 꺾인 거죠. 그러면 꺾인 주체가 어때요, 지금? 명확하죠. 그러니까 얘는 탈행동적 피동이 될 수가 없습니다. 됐죠? 돼, 안 돼요? 됐습니다. 자, 능동문과 피동문의 대응부터 볼까요? 능동문과 피동문의 대응. 이거는 여러분 그냥 심심하면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모든 능동사가 피동 파생이 되는 것은 아니고 능동문이 없는 피동문, 피동문이 없는 능동문이 있다는 한번 여러분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요. 4번 별표 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그 위에다가 이렇게 한번 적어볼까요? 4번에 보시면 피동 표현의 남용에다가 어법 문제 가능 이렇게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어법 문제 가능. 밑줄 되어지다 밑줄 지게 되다 밑줄 1번 2번입니다.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피동 표현의 남용이죠. 이 히리기 다음에 붙는 거 그는 뭐라고 됐다? 바보라고 생각되어진다. 뭐가 붙었어요 지금? 어진다. 어진다가 붙은 거죠. 그러니까 뭐가 된다? 피동의 남용이기 때문에 뭐가 다? 생각된다. 아름다워지게 되었다. 뭐가 된 겁니까? 거기다가 하나 안 쳤네. 이우도 쳐야 되죠. 3번 그것도. 이우는 3번. 그러면 되어지다, 지게 되다, 이우가 붙은 것들은 뭐가 되는 겁니까? 이중 피동이니까 쓰면 안 됩니다. 아름다워지게 되다, 워지게 되었다. 그러니까 아름다워졌다가 맞는 거고요. 예상되어지다 대신에 예상됩니다. 분리우는 대신에 분리는.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가 된다? 뭐가 된다? 어법 문제로 가능하다.
닫혀진, 놓여진, 끊겨진은 뭐가 될까요? 맞는 표현일까요? 틀린 표현일까요? 왜요? 왜 틀려? 그죠? 원래 기본형이 닫다죠. 플러스 히다가 뭐가 온 겁니까? 어지가 온 거죠. 그럼 무슨 피동? 이중 피동. 놓여지는요? 놓다 다음에 이 다음에 어진이 왔으니까 이중 피동이죠. 끊겨지는요? 끊다 뒤에 뭐? 기 플러스 어지가 왔으니까 뭐가 된다? 이중 피동이죠. 잘했어요. 그러면 받아들여지는요? 잘 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이 단어는 받아들여진. 에이? 들다. 이 어진인데 이건 뭐가 되는 겁니까? 사동입니다. 피동이 아니라. 왜? 내가 한 거니까. 받아들여지는 건 내가 했으니까. 됐죠? 자, 그 다음에 그 왼쪽 날개 보시면 알려지다, 밝혀지다, 받아들여진은 알리다, 밝히다, 받아들이다가 사동이므로 피동의 남용으로 보지 않는다. 별표 치시기 바랍니다. 피동 남용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 보시면 피동에 어지다가 결합한 경우가 있습니다. 피동문에 뭐가 결합하다? 어지다. 아까 얘기했죠? 풀려지지 않는다. 풀려지지가 아니라 풀리지 않는다. 불리어지는 걸 좋아하는 게 아니라 불리는 걸 좋아하는 거죠. 보여진다가 아니라 보인다. 믿겨지지가 아니라 믿기지. 패여졌습니다가 아니라 패였습니다. 이 처진이 아니라 이친. 이 티어지다니까. 이제 이건 이해되시죠? 이건 충분히 어법 문제에서 다 맞출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특수 경우 당하다 받다도 별표 치시기 바랍니다. 의미는 뭐지만 의미는 피동이나 미주치가 형태상 능동이므로 피동사가 아니다. 피동사가 아니다. 동그라미. 그러면 혼자 쓸 때는 뭐가 되는 겁니까? 띄어 쓰셔야 됩니다. 그러나 세모 돌리시고요. 다시 밑줄. 당하다 받다가 전미사로 앞말에 붙였을 때는 피동사가 된다. 그러면 뭐가 된다? 붙여쓰기가 되는 겁니다. 그럼 얘는 혼자 쓰면 피동이 아니면 당하다는 뭐가 되는 거고요? 띄어 쓰는 게 되는 거고 당하다 받다는 만약에 피동이면 붙여 쓰셔야 됩니다. 역시 어법에 나올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능동일 때는 봉변을 띄고 뭐 하는 겁니까? 당하다. 미움을 띄고 받다. 월급을 띄고 받다. 훈련을 띄고 받다는 거죠. 왜? 내가 하는 거니까. 그럼 내 피동일 때는 거부 당하다. 무시 당하다. 문책 당하다. 의심 받다. 버림 받다. 요구 받다. 전부 다 뭐가 돼야 돼? 이런 식으로 나오면 뭐가 되는 겁니까? 그렇죠. 피동이므로 붙여 쓰는 겁니다. 됐어 안 됐어? 그럼 여러분들 부모님으로부터 사랑받다가 맞나요? 받다가 맞나요? 위에 거예요 밑에 거예요? 위에 거. 위에 거잖아. 피동이잖아. 예. 부모님으로부터 내가 지금 당하는 거니까 이때 받다는 붙여 쓰셔야 됩니다. 됐죠? 자, 문제 좀만 풀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앞으로 넘어가셔서 학습 체크. 159쪽. 미주친 말이 가장 자연스러운 것 그랬습니다. 닫혀진 마음을 열 길이 없구나. 맞는 겁니까? 틀린 겁니까? 틀린 거죠. 왜? 닫다 플러스 히 플러스 어진이 온 거죠. 이중 피동이니까 안 되는 거죠. 두 번째. 저쪽 복도에 놓여진 아까 했는데 놓여진은 뭐가 되는 겁니까? 놓다 플러스 이 플러스 어지가 오는 거죠. 그래서 이중 피동 안 되고요. 그 토의에서 궁극적으로 받아들여진 아까 이거는 사동입니다. 자기가 해야 되는 거니까 정답은 3번고요. 끊겨진도 뭡니까? 끊다에다가 기 플러스 어진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정답은 몇 번? 3번. 2번. 다음 피동 표현 중 능동으로 바꿀 수 없는 것은 그는 관직에서 쫓겨날 운명이 놓였다. 어떻게 됩니까? 그는 관직에서 쫓겨날 운명이 놓였다.
뭐가 바뀌면 돼요? 부사가 어디로 오고요? 주어 자리로. 주어가 뭘로? 목적어 자리로. 서술어는 바뀌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운명이 그를 관직에서 뭐가 되는 것은 내쫓았다란 말은 어때요?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정답은 1번. 나머지는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장 표현 주동과 사동입니다. 주동과 사동. 요거는 잠깐 쉬었다 가도록 합시다. 주동, 사동부터는.